네, 머스트나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엔비디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가격 매력도를 그 이전보다 더욱더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가격 매력도가 올라갔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가격이 저렴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기록적인 실적 성장에도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알파스페이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2.22배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행 PER이 이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는 생성형 AI 열풍이 본격화되기 전으로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AI 대표주로 평가받기 이전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AMD의 선행 PER은 73.53배, 인텔은 136.99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매출과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열풍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구간은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가격적인 매력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인데요. 애플이 자사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안에 CXMT의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중국 판매용 아이폰의 CXMT 메모리 칩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애플의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애플이 중국 판매용 아이폰의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의 메모리 칩 탑재를 시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위해 미국 상무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내 우호 세력을 상대로도 관련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CXMT의 제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난과 가격 급등이 있습니다. 앞서 애플은 메모리 공급난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의 움직임이 실제 공급망 다변화뿐 아니라 가격 협상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플이 과거에도 공급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납품 단가를 낮춰온 만큼 CXMT 텍스트 역시 기존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가격 인하 압박을 주기 위한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애플의 가격 압박 전략이 될지 아니면 실질적인 중국 내에서의 메모리 활용이 될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애플입니다. 애플이 브로드컴과 한화로 계산했을 때 45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미국산 칩 150억 개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 규모의 장기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계약을 통해 150억 개 이상의 미국산 칩을 생산하고 미국 내 실리콘 공급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애플이 지난해 출범시킨 미국 제조 프로그램 AMP 협약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브로드컴은 이에 맞춰 15억 달러를 투자해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제조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무선통신 관련 부품이 생산됩니다. 애플은 지난 2023년부터 브로드컴과 무선통신 칩을 공동 개발해 왔으며 이번 계약으로 협력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 내 공급 업체 투자를 확대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반도체 산업 재건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립니다. 네, 이에 따라서 브로드컴과 애플의 양사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회사의 협력 확대가 어떻게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지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중국이 알리바바 등의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수입을 허용할 전망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 이후에 사실은 예견되었던 그러한 팩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중국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딥시크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에 엔비디아 H200 칩 구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중국 당국이 최근 이들 기업에 H200 구매 승인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H200 칩 수출 허용 방침을 전달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칩을 구매하려면 필요한 물량과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될 전체 물량은 20만 개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업들이 올해 요청한 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AI 기업들의 고성능 GPU 확보 숨통이 일부 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물량과 승인 절차를 감안하면 미국산 AI 칩을 둘러싼 미중 간 통제와 견제 구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의 AI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요.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기술주에 힘입어서 S&P 500이 8,000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었고요. 이 중에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트라이베리에이트 리서치가 기술주 이익 성장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담 파커 트라이베리에이트 설립자는 내년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 EPS 시장 예상치가 $401라며 여기에 20배의 선행 PER을 적용하면 지수가 8,02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트라이베리에이트 자체 EPS 추정치인 약 $386에 22배 멀티플을 적용할 경우 S&P 500은 8,492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파커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기술 섹터의 이익 성장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술 섹터가 향후 2년 동안 전체 이익 성장이 약 59%를 차지할 것이라며 기술주가 부진한 상태에서 전체 시장만 크게 오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AI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예상보다 길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커는 마이크론 이익이 2028년 중반에서 2029년 말 사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며 주가가 $1,500에서 $1,6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AI 실적이 S&P 500의 지수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S&P 500이 8,000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